안녕하세요. 건강 읽어드리는 약사 앨리스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허리가 아픈데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볼멘 소리를 했더니 등이랑 배의 근육이 방패처럼 받쳐주고 있어야 척추가 지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0대부터 허리 디스크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세의 원인도 있지만 노화로 인해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때문이라고 주치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노년기 큰 위험 요소는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부터 근육이 1년에 1%씩 감소되는데요. 40대부터 식습관 변경을 통해 대사 조절로 노년기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의원입니다. 정의원 교수님 요즘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건강의학 서적계에서 가장 핫하신 분이고 유튜브 건강 프로그램 섭외 1순위입니다. 정의원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건강한 몸의 경제적 가치를 알려주어 대중들에게 건강관리 의지를 심어주는 의사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을 먹으면 위와 소장에서 분해된 뒤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됩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체내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죠. 먹은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데 이게 약간 레고처럼 돼가지고 단백질 합성,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피부, 장벽, 면역세포, 머리카락, 근육 같이 우리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충분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기는데요. 노년기에는 세포 노화로 인해 아미노산과 근육량이 충분한 상황에도 근육 생성량이 떨어집니다. 이를 동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만큼 단백질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서서히 빠지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간헐적 단식이나 채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채식을 해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서 근육 생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화가 시작된 어르신들께는 양질의 단백질 보충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단백질, 두부 같은 콩 제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효율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과 근손실도 항상 화두가 되지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초반 4시간 정도에는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었던 글리코겐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요. 24시간 이후에는 지방이 메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요, 글리코겐, 단백질, 지방 모두가 사용됩니다. 이때 분해되는 단백질은 피부, 장 내벽 세포가 우선적으로 분해되고요. 근육세포는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양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근육 생성에 문제가 없는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동화저항이 생긴 어르신들은 간헐적 단식의 혜택이 적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하신다고 간헐적 단식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간헐적 단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당뇨병 극복 솔루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대사해서 혈당 관리의 버퍼 역할을 하는데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근육량이 줄게 되면 혈당 관리는 더 어려워집니다. 금식을 하면
단백질과 지방을 녹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AMPK 경로가 활성화되는 반면 근육 형성을 하는 mTOR는 억제됩니다. 몸에서 단식 상황을 비상 상태로 파악하여 성장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때 지방이 분해되지만 당뇨가 있거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근육이 녹습니다. 이것은 동화 저항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사를 잘 해도 근육이 생기지 않고 에너지가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단식을 할 때는 근육이 분해됩니다. 반면에 젊어서 대사 기능이 원활할 때는 탄수화물 먹고 운동했을 때와 고단백 식품 먹고 운동했을 때 근육 생성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 바나나만 먹고 근생성이 잘 됐다 이런 보디빌더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주 또한 근육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술은 단백질과 운동량이 충분해도 근육을 합성할 수 없는 동화 저항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어느 정도로 먹어야 할까요? 60대 이후에는 당뇨가 없어도 약간의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어서 근육 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단백질을 먹으면서 운동을 해도 생성되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동화저항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단백 식사가 동화저항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가 발표되었고요. 근감소증 예방에 단백질 보충 식단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노년기 하루 권장 단백질 양은 kg당 1.2에서 1.5g입니다. 50kg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에 60에서 75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는 식품의 양이 아닌 순수 단백질 양을 말합니다. 소고기 100g에는 30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식하면 오래 산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래 산다 이런 말은 식사법과 수명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 책에서는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포함한 적정 칼로리의 양질의 식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식하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젊어서부터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노년기에 건강관리를 위해 갑자기 소식이나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인 컨디션에 맞는 식사법, 식단을 찾으셔서 건강한 몸 만드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